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고추 시세가 좀 비싼데요. 물론 그 여러 가지 날씨가 무덥고 또 장마 기간이 짧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고추 수확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논이 1000평이 있거나 아니면 밭이 1000평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1000평에 고추를 심었을 때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서 후기까지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를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심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요즘은 인건비도 비싸고 또는 날씨도 무덥고 그러기 때문에 고추 따는데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농작물 중에서 소득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고추를 1000평을 심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고추 평당 들어가는 포기수를 계산해 보면 6포기서부터 10포기까지 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고추를 쭉 심어오면서 느낀 것이, 저는 너무 드물게 심는 것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제가 올해도 좀 실험을 해보게 되면, 평당 10포기는 들어가는 것이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고추 한 1000평을 심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는 작년에도 시세가 좋았지만 올해도 시세가 좋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서 1000평에 고추를 심었을 때 올해 농사를 잘 지으신 분은 아마 1억 정도도 나오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추가 평당 10포기를 심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그 일항 사이를 180으로 넓게 띄고 포기 사이를 18cm로 심게 되면은 10포기가 들어가고 36cm로 심게 되면은 5포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포기씩 심었을 때 18cm씩 심게 되면은 평당 10포기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고추 농사 1000평을 졌을 때 들어가는 제가 비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고추모가 한 1000포기 예를 들어 1000평이면은 한 평당 10포기씩 들어갔을 때 한 10,000포기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10,000포기면 평당 고추물을 200원씩 했을 때는 200만 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추는 제가 지금까지 농사를 져보게 되면 퇴비를 많이 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0평에 고추를 심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거름을 운반하는 차가 보통 한 5톤에서 8톤짜리 차가 많은데요. 그런 차로다 기준했을 때 저는 고추를 진짜 다수확할 수 있고 고추를 거의 한 포기에 한 관 가까이 딴다고 생각했을 때는 채야 못 내도 한 30차에서 한 50차는 저는 거름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즘 거름 그거 판매되는 걸 보면은 보통 한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저는 간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퇴비도 물론 비용이 예를 들어 30차만 계산을 해도 한 400만원 이상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비료가 평당 한 푸대씩 들어가게 되면 1000평이면 10푸대를 얹었을 때 한 푸대에 한 11,000원에서 한 12,000원 가니까 10푸대면은 한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추를 심을 때 석회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석회를 낸다고 했을 때 한 1000평이면은 제가 볼 때는
못 내도 한 30푸대에서 한 50푸대를 낸다고 봤을 때 한 6, 7천 원씩 계산했을 때 한 35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사는 한 6kg 정도 넣었을 때 한 1kg에 한 1,500원이나 2,000원 계산할 때 한 2만 원 정도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한 3푸대 낸다고 했을 때 한 푸대에 돈 만 원 미만이니까 한 3만 원 잡고, 그러게 되면 석회, 부흥사, 마그네슘이 다 들어갔고, 비료가 들어갔고, 이제 그 다음에 퇴비가 들어갔고, 이제 고추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비닐을 한 1000평을 멀칭하게 되면 한 3, 4통 정도면 되니까, 그것도 한 비닐루 값이, 비닐로 멀칭할 때도 보통 0.1에서 0.15까지 비닐루 두께가 틀린데요. 조금 비싸더라도 0.15로 다 세우게 되면은 한 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농사 비용이 400, 한 500, 한 6, 700만 원 정도가 1000평 농사 짓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심는 비용도 있고, 이제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제가 볼 때는 따는 품값까지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아마 1000평 농사 짓는데 한 초기에서부터 한 후기까지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고추를 이제 제가 느낀 것이 이제 지금 면적이 해마다 그렇게 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따는 인건비도 비싸고, 그 다음에 또 이 고추 딸 때는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고추를 옛날에 비해서는 면적이 좀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이 고추 농사를 지을 때 아주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설을 잘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올해도 지금 여기 지금 천안 지방에도 이제 물론 소나기가 일부 지나간 지역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지금 여기 하우스가 지금 제 뒤에 있는데, 지금 이 하우스도 지금 여기 지역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비가 지금 안 왔습니다. 물론 소나기가 잠깐 몇 미리 온 적은 있는데, 더운 날씨에 금방 마르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지금 가물어서 걱정인데요. 지금 이제 들깨도 마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배추 심는 시기도 가까우는데, 지금 땅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심어도 지금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하루빨리 비가 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고추 농사도 이제 제가 생각 같아서는 반드시 물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시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는 이제 지하수도 파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탱크도 한 8톤에서 10톤짜리를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0mm 이제 PVC 관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밸브라든가 또는 모타도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밸브도 사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시설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설은 한번 해놓게 되면 이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만 돈이 들어가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관리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고추 농사 지실 때 이제 날씨가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이제 날씨가 이제 그 고추를 이제 4월 말이나 이제 5월 초에 심게 되면은 날씨가 무척 이제 가물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비가 이제 많이 안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관시시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초기에부터 이제 물을 그 비닐 멀칭 속에 넣어주기 때문에 아주 고추가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 농사를 잘 되게 하시려면은 우선 지하수를 파서 물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그 관수 시설은 그 점적 테이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보통 1000m씩 감겨 있는데, 제가 지금 한두 막 잘라와서 보여드린다는 게 지금 이제 안 갖고 왔는데요. 이 넓이는 이 손가락 넓이 정도 되는데, 이제 까만 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그 물이 그 통과를 하게 되려면은 S자 모양으로 매 수십 개를 지나서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밭이 약간 비알졌거나 아니면 평밭이거나
아니면 면적이 넓더라도 그 물이 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이제 가지 농사를 할 때라든지 애호박을 심을 때 많이 해봤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1000평이나 2000평이라 그래도 그 시설만 해놓게 되면은 보통 10통 정도 되는 물이 한 30분만 모터를 돌리게 되면은 그 2000평이나 1000평이 아주 고르게 물이 똑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작물이 이게 칭다리가 없이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추를 심으실 때는 그거를 참작하셔서 그런 시설을 해주는 업체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고추를 심게 되면은 한 1000평 됐을 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수확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은 제가 요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을 제가 어제도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좀 해봤는데요. 보통 그런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농사를 잘 지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평당 10포기를 심게 되면 뭐 한 관씩 딴다는 거는 무리라고 쳐도, 예를 들어서 2포기에 한 관을 딴다고 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퇴비를 많이 내고 물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품종 선택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미량 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고추가 무척 잘 됩니다. 거기다 또 제가 한 가지 더 곁들인다고 하면은 가을에 즙을, 물론 이제 그 콤바인이 벼를 털을 때 즙을 다 썰어서 이제 논에다 넣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그게 이제 농사 지을 때 좀 거리적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는 태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은 태우시지 마시고 묶어놨다가 그거를 이제 아니면 묶어놨다가 고추 심을 때다가 카트기로 잘라서 가을에 그 밭에 뿌리고 갈아 놓으시게 되면은 그 즙에는 미량요소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또는 그 즙이 그 마디에 공기층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가을에 밭에 뿌리고 갈아 놓게 되면은 겨울에 눈비가 올 때 수분도 많이 즙이 빨아먹게 되고 또 즙이 젖고 그러게 되면은 즙이 또 이제 또 봄에 이제 겨울에 많이 썩게 됩니다. 그러면은 봄에 심었을 때 고추밭이 통기성도 좋아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미량 성분도 빨아먹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본 결과로는 고추가 잘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예를 들어서 평당 10포기를 심었을 때 물론 잘 따시는 분은 지금 제가 보면은 한 포기에 한 관 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 딴다고 했을 때 2포기에 한 관을 따도 예를 들어서 평당 5관을 딴다고 쳤을 때 올해는 지금 고추 시세가 조금 요즘은 좀 더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지역에도 고추가 좋은 품들이 사항 같은 경우는 2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예를 들어 평당 5관을 땄을 때 2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고추가 평당 10만 원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한 가지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에 고추를 심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지금부터라도 고추를 심으실 분들은 매물을 잘 해놓으시고 또 제가 이 교육 내용을 잘 보셔가지고 참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그 주제도 고추 농사를 심었을 때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만 잘 해서 농사를 잘 짓게 되면은 거의 한 1000평에서 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저는 충분히 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천안 지방에는 아직 그 칼라병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그렇게 심하지를 않은데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지금 보면은 몇 사람이 몇 포기씩 나타나는 걸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칼라병을 제가 좀 몇 개를 따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영상을 찍게 돼가지고 이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칼라병 이제 걸리신 분들은 아마 그 구경도 고추를 이제 봤을 텐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고추가 빨갛게 붉어지는데 그 칼라병이 걸리게 되면은 점점점 찍히는데 약간 검은색도 찍히는 것 같고 파란 점도 찍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붉게 고추가 익어야 되는데 붉은색을 띠지 못하고 약간 연분홍색을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잎은 좀 오글거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추가 또 좀 심하지 않은 거는 3분의 1은 연분홍색이 나고 또 3분의 1은 파란색이 나고 또 3분의 1은 약간 검은색을 띠면서 또 점점점 찍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칼라병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칼라병은 총체벌레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농사를 지금 몇 수십 년째 고추를 심어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아마 그 진드물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무슨 충도 아니고 이제 그 고추가 이제 심어서 후기나 중기에 고추가 익어가면서 걸리는 거를 보면은 아마 진드물 방제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드물이 꼈을 때 아마 진드물 바이러스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고추가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심어서 이제 고추꽃이 하얗게 폈을 때 총체벌레가 그 꽃 속에다 알을 깔렸을 때 그 이제는 그 총체벌레가 즙을 빨아먹게 되면은 그 원인이 이제 그 칼라병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총체벌레 방제를 이제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고추를 심게 되면 저희도 이제 모를 기르면서 이제 진드물을 절대 한 마리도 끼지 않게 완벽하게 이제 진드물 방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으셔가지고도 비닐 멀칭 속에 그 진드물 잎재를 100평에 보통 한 1kg씩 꼭 넣으셔야 진딧물이 생기는 것을 많이 막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고추를 심어서 크는 과정에 이 칼라병이 안 걸리게 하려면은 총체벌레가 이제 생기지 못하게끔 그 약을 아마 철저히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 해충은 제가 이제 칼라병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병 해충은 고추는 의외로 상당히 병이 많은데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고추에 대한 그 이제 교육도 했는데요. 이제 뭐 제가 뭐 이제 그걸 보게 되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병해충은 제가 이제 응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응애도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 밭에 가시면 잎 뒷면을 보셔가지고 빨갛게 아주 점만한 그런 벌레가 몇 수만 마리가 붙어가지고 그 고추잎 뒤에서 즙을 빨아먹게 되면은 처음에는 고추잎이 갈색으로 변하다가 이제 이제 밑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애 약도 잘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체벌레 약도 잘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나방도 초기에부터 약을 잘 주셔야 됩니다. 그 담배나방이 처음에는 점만한 벌레가 이제 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그 근심이나 근심이 많게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기에 그 약을 잘 주셔야 그 담배나방이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진드물은 잎재를 넣게 되면 이제 많이 방제가 되니까 혹시라도 이제 가물어서 진드물이 이제 못 빨아먹었을 때 좀 효과가 늦게 나타날 때는 고추 심고서 초기에 진드물 방제를 한두 번 해주시게 되면 진드물이 안 끼게 되면 첫째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입이 두껍고 윤기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탄저병인데 올해는 제가 비가 많이 왔으면 올해도 탄저병이 많이 걸리게 됐을 텐데 장마 기간이 짧고 비가 많이 안 오고 그 다음에 그 고추 익어갈 무렵에 워낙 가물고 날씨가 무섭기 때문에 아마 탄저병이 올해는 거의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한두 개 생기다가 그냥 타버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탄저병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는 걱정을 별로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은 이제 내년이라도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실 때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고 또 완벽하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탄저병을 좀 제가 염려스러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내년에 만약에 비가 초기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탄저병 방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제 영상에 이제 탄저병 방제 방법도 물론 나오지만은 탄저병은 꼭 초기에는 예방약을 주로 뿌리다가 이제 장마 기간이 가까워지면은 침투지는 그 탄저병약을 주셔가지고 장마 기간에 계속 비가 뭐 5일이나 막 뭐 일주일 간격으로 오게 되면 그때는 잠깐 비 오지 않는 틈을 타서라도 침투지는 전착제를 넣어서 그런 때는 5일에 한 번씩 주시고 또 날이 좋고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다가 또 계속 감을 때는 올마냥 약을 많이 안 주시고 열흘 넘게 한 10일 넘어서 약을 주어도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는 이 고추 시세가 지금 이 중부 지역에서는 지금 칼라병이 심하지 않은데 지금 이 아랫지방에서는 탄저병이 여기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품종을 아마 선택할 때도 아마 칼라병이 생긴 밭에서 꼭 심어야 될 경우는 칼라 내병계 품종이 지금 여러 이제 품종 종묘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품종이 조금 비싸더라도 아마 앞으로는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를 심었을 때는 그 계저바이러스라는 그 병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 계저바이러스는 고추를 정식하고 13일에서 15일 됐을 때 반드시 질소질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거는 약이 없고 질소질 비료를 취비로 줬을 때 안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그 질소질 비료를 주시게 되는데요. 심어 놓으시고 한 뼘 이상 떨어진 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줄 때는 보통 한 종이컵으로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이나 한 반컵 정도 가까이 한 뼘 이상 띄고 주시게 되면은 그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심었을 때 낮에는 온도가 그래도 한 18도, 2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에는 한 1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고추는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냉이 걸리게 되면은 그 계저바이러스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질소질 비료를 꼭 한번 주셔야 되는 것을 잊지 말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몇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전화 오시는 분을 보게 되면은 그 취비를 처음에 한번 주시고도 두 번째도 그 줬던 그 구멍에다 또 주시게 되고 어떤 분은 또 반대 방향에다 구멍을 뚫고 비료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건 뚫고 주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로 푹푹 찔러서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말고 비가 온다 그러든지 아니면 비 온 다음에 저녁 때 추비리다가 키가 굉장히 큰 고추밭에서는 염화가리를 질소를 2로 봤을 때 염화가리 2를 정도를 섞어서 너무 한 번에 많이 뿌리시지 말고 조금씩 뿌려주시게 되면은 그 고추가 이 뿌리가 자기 키만큼 뿌리가 벗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말고 고랑에 뿌려 주시게 되면은 면적도 넓은 면적에 비료가 떨어지게 돼서 빨아먹는 것도 고루 빨아먹게 되고 좋으니까 꼭 추비를 일부러 구멍을 뚫고 주시지 말고 고랑에 제가 볼 때는 추비 한번 주시고 못해도 한 4번에서 5번 정도를 고랑에 뿌려 주시게 되면은 고추가 후기까지 작아지지 않고 잘 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고추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세균성 입마름병이 고추가 심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몇 사람이 입이 밑에 입부터 노랗게 되면서 떨어진다 그러길래 가보게 되면은 그거는 반드시 세균성 입마름병입니다. 그래서 이 세균성 입마름병은 일반 탄저병 약을 주어가지고는 절대 듣지를 않고요. 마이신 계통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입이 초기에 고추를 정식을 하고 한 10일에서 20일 지난 다음에 그 삼갈래 밑에 젖순을 딴 다음에 그 입이 그 노랗게 검은 점이 약간 찍히면서 노랗게 말라서 떨어지는 거는 세균성 입마름병이니까 그때는 꼭 마이신 계통을 약을 주시게 되면은 아주 한두 번만 주게 되면 잘 듣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탄저병 약은 아무리 줘도 듣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추는 이제 물론 봄비가 많이 오는 해는 석회결핍이 좀 덜한데
석회결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한 5, 6개까지 고추가 열릴 때 석회결핍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석회를 넣었다고 하시더라도 시간이 있으시면은 칼슘약을 정식하고 꽃이 필 무렵에 한 2-3번 정도 저녁 때 주시게 되면은 그 석회결핍을 어느 정도 더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추 농사를 평당 한 토기에 한 관을 넘게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매년 오셔서 저희 집에서 고추물을 사가면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되면 그분 비결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분은 그 고추 거름을 할 때 비우고 소의 거름을 쓰게 됐는데요. 그 비우고 소는 즙을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염기가 적고, 그 다음에 그 비우고에서 기른 그 거름은 많이 내도 가스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거름을 갖다가 보통 한 30cm를 고추밭에다 피게 되고서는 트랙터나 경운기로 하게 되면은 이 거름을 많이 내고 노타리를 쳤을 때 거름이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지금은 농기계를 빌려주게 되는데요. 거기서 농기계를 하루 빌려서 소형 포크레인을 빌려서 바닥을 한 60에서 한 70cm를 그 퇴비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포크레인에다 땅을 뒤집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수분 간진 능력도 좋고, 또 거름을 많이 내도 가스 피해가 적고, 또 보통 우리가 경운기나 트랙터로 갈았을 때 아무리 깊이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한 20cm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60에서 70cm를 뒤집게 되면은 고추가 성장을 하면서 뿌리도 땅속으로 깊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도 땅을 파놨기 때문에 수분 간직 능력이 뛰어나고, 또 고추가 뿌리를 깊이 받기 때문에 거름도 많이 빨아먹게 되고, 또 깊이 땅을 파놨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 비결이 나는 아마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우분 거름을 많이 넣게 되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비용이 조금 덜 되더라도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 그 포크레인을 뭐 그런 운전을 못하게 되면은 한나절만 쓰게 되면은 보통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면 빌리게 되니까 이웃하고 같이 한 2사람, 3사람에서 하루를 쓰시던지 아니면 2분이 한나절을 쓰시던지 해가지고서 포크레인에다 퇴비를 많이 내고 이게 한번 뒤집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전문적으로 뭐 3만 평, 5만 평씩 심으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절대 기존 쓰던 흙에다는 고구마를 심지를 않습니다. 보통 한 1m 50을 뒤집어 가지고 농사를 한 번도 안 졌던 새흙을 땅속에 있는 걸 위로 끄집어내서 그 위에다가 다시 거름을 알맞게 넣은 다음에 고구마를 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뒤집어서 고구마를 심었을 때하고 기존 밭에 고구마를 심었을 때하고는 고구마 품질이 뭐 상상에 이르다 좋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고구마를 캐서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서울 가락동 시장에 냈을 때 박스당 가격 차이가 5-6천 원 정도 난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도 제가 볼 때는 진짜 다수확을 하고 고추를 진짜 많이 따신다고 볼 때는 기존 방식대로 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2집, 3집 같이 어울려서 포크레인으로다가 땅을 한 60cm 거름을 보통 못 내시면 반뼘이라도 내시고, 내실 수 있으면은 한 뼘씩 내셔가지고 그걸 홀랑 뒤집어 놨다가 고추를 심게 되면은 굉장히 잘 되니까 그런 거를 꼭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고추를 오늘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된 거는 뭐 고추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농사 짓는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옛날 방식으로 농사를 져서는 절대 다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추를 무슨 1-2년을 심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초창기 비닐로 처음 나왔을 때 그 예전에는 전부 땅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거를 한 20일 만에 나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솎아져가며 다 낸 다음에 다시 또 두둑을 사람이 괭이로다가 긁어 올리면서 고추를
그렇게 심을 때부터 제가 고추 농사를 그 부모님 따라서 해봤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에 그 고추물을 하우스에다 길러가지고 처음 그 비닐 멀칭을 하고 심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진짜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서 엄청 그 당시 그 고추도 많이 따고 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고추 농사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고추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고추 농사를 짓게 되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농사를 잘 짓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3일 전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앞으로는 아마 고추를 아마 논에다 심는 것이 저는 아마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논에는 벼만 심었기 때문에 고추가 필요라는 여러 가지 미생물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추가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이라든지 붕사 성분이라든지 석회 성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넣었을 때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논에다 저는 고추를 심어야 됩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청년 시절에 논에다 고추를 심어서 이제 재미를 본 적이 있는데요. 논에다 고추를 심게 되면은 밭에보다 그 수분 간직 능력도 좋고 또는 논에는 다 밭이 수평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고랑에다 적당히 5cm고 한 7cm 물을 대고 뺄 때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비를 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논에는 이제 아무 논에다가 심으시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산 옆에 껴서 산 기슭에 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평지 논이라도 배수가 잘 되고 하는 논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논에다 심게 되면은 제 생각은 아마 이 칼라병도 아마 논에다 심게 되면 아마 덜 걸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밭에다만 고추를 심으시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논이 뭐 1000평이 됐든 2000평이 됐든 한번 있으신 분들은 벼농사를 심어봐야 이제 물론 이제 올해도 벼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가물어 가지고 지금 벼에도 전 수확량이 지금 현재로 와서는 비가 안 오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수확량이 좀 떨어질 걸로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게 되면은 일부 논에서는 지금 배가 패가지고서 지금 이제 수정이 되는 과정인데 지금 논바닥이 막 손이 2개가 막 들어갈 정도로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속히 비가 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하수를 푼다고 하더라도 워낙 가물기 때문에 지금 물이 빨리빨리 논을 돌아야 되는데 돌지도 못하고 일부분만 물이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논에다도 고추 심는 게 괜찮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500평이 됐든 1000평이 됐든 2000평이 됐든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를 한번 참고로 삼으셔가지고 아마 논에다 심게 되면은 좋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이 고추는 처음부터 후기까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의 후기에 예를 들어서 탄저병 방제를 안 하게 되면은 고추를 몇 번 안 따고 다 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까지 가장 무서운 것이 탄저병이기 때문에 탄저병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고추를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은 보통 천물 고추 딴 거를 말리게 된 거는 약간 검은빛이 되지만 잡초 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고추 속에 씨가 없기 때문에 고춧가루 품질은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는 대개 이제 두물부터 이제 세물을 가장 이제 좋게 이제 평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고추는 점점 후기로 갈수록에 씨가 많이 생기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씨를 빼게 되면은 고춧가루가 덜 나게 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고추는 두물이나 세물이 이제 가장 이제 좋다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또 가격도 제일 비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는 제가 지금까지 매 수십 년 동안 보게 되면은 고추는 물론 이제는 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물고 이제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고추 시세가 물론 좋은 거는 이제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고추는 대개 보면은 두물, 세물 딸 때가 또 가격도 굉장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이라도 고추 농사를 지실 때 두물, 세물 따셨을 때 무슨 고추 시세가
좀 좋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욕심을 너무 비우시고, 그때는 왜 또 고추가 또 비싸게 되냐면은 품질 면에서도 좋으니까 그때 이제 뭐 도시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 아니면 고추 농사를 안 지신 분들이 그때 고추 품질을 좋은 거를 알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뭐 10간이고 20간이고 사셔가지고 좀 어려우셔도 이제 태양초를 만들기 위해서 햇빛에 말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고추가 더 비싸게 되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고추 시세가 2번, 3번 딸 때가 좀 가장 저는 비싼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하셔서 그때 좀 욕심을 비우시고 가격만 애지가 나면 그때 내시게 되면 꼭 지나고 보면 그때가 좀 비싸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 고추를 좀 내시는 것도 저는 가격 면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그 영상에 고추 지주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 파이프로다가 고추 지주대를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영상 몇 군데서 그 고추 심어놓은 걸 보게 되면은 그 시중에서 파는 거, 그 하얀색, 그 새끼손가락만한 거, 그거는 올해는 다행히 날씨가 가물기 때문에 그 비도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바람도 많이 안 불고 그랬기 때문에 태풍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고추가 그 지주를 약하게 씌우고 또는 그 사이사이 떠주는 것도 약하게 했어도 고추가 안 넘어갔는데요. 만약에 제가 하마다 보게 되면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한번 지나간다든지 그러게 되면은 고추는 그 지주를 잘 세워야 됩니다. 물론 고추 농사를 그냥 거름도 대강 조금 하고 비료도 조금 뿌리고 그냥 대강 농사 지으신 분들은 고추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이해가 덜 갈지 모르지만은 고추를 진짜 완벽하게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뭐 평당 4-5간을 딴다고 봤을 때는 고추 지주를 보통 3폭, 4폭에 한 폭씩 꽂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추 지주 말뚝도 보통 1m 80 정도는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땅속에 한 30cm 들어가게 되고 1m 한 50 정도는 서 있어야 고추를 보통 3번, 4번, 5번까지 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은 고추는 예질로 가운데만 박으시지 마시고 제가 영상에 올린 내용이 그 Y자형으로다가 그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잠깐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은 파이프를 이렇게 각개로다 박으시게 되면은 밑에서도 파이프가 2개를 박혀가지고 튼튼하게 되고 위에는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고추끈을 뜨실 때 이게 가운데다만 꽂게 되면은 이 가운데는 덜 뭉치다가 파이프 있는 데 와가지고는 꼭꼭 뭉치게 되는데요. 고추가 뭉치게 되면은 이 통풍이 잘 안 돼가지고 탄저병 원인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잎이 떨어지게 되고 고추가 또 골아서 떨어지게 되고 또 고추 딸 때도 거리적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Y자, X자로 말뚝을 받게 되면은 고추 딸 때도 좋고 끈을 뜰 때도 좋고 또 고추가 위에서 뭉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고추가 뭐 쓰러지거나 또는 탄저병도 덜 걸리게 되니까 꼭 어려우시더라도 말뚝이 몇 개 더 들어간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는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고물상에 가시게 되면은 그 하우스 그 해다가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이 파이프를 그 고물상 철가는 업체들이 그 파이프를 뽑아다가 고물상에 팔게 되면 고물상에 파이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셔서 카트기를 가져가서 자르시든지 하면은 1m 80으로 자르게 되면은 그 시중에서 사는 거 약한 거 그런 거 2개 박은 거보다 나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지줄대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도 다수확 비결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꼭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어두워지는데요. 제가 오늘 내용을 이렇게 갑자기 말씀드리게 된 내용은 고추가 어느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굉장히 높으니까 고추 농사는 굉장히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고추는 탄저병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이고 거름도 다 사서 넣을 수 있는 거고 지주도 다 세울 수 있는 거고 병해충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가뭄 피해도 지하수만 파게 되면은 지하수도 대형 관장은 비싼데 예를 들어서 좀 대형 관장이 아니더라도 보통 한 중 정도로 파게 되면은 저도 올해 논에 가물어서 봄에 팠는데
보통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면은 이제 소형 관정은 파게 되고요. 그보다 조금 파이프 굵은 걸로 꽂는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 250 정도면 샘을 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으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꼭 관수 시설을 해서 물 대게 되면 고추가 잘 되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말씀드려가지고서 좀 내용이 좀 부실할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하시게 되면 제가 또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거니까 그런 것도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이 고추가 어느 작물에 비해서 저는 소득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논이나 밭에 한 1000평 정도만 심으셔도 최하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는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고추 농사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은 지가 지금 이제 3개월 가까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내용을 좀 더 많이 영상을 찍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제가 오늘 내용을 보시고 저분이 그래도 오늘 좀 교육 내용이 진짜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은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문자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거기 구독자에 한 번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제가 영상을 띄울 때마다 문자가 가게 되면은 그 보시기가 편하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구독에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제가 고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참고로 하셔서 좋은 농사를 지시고 다수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날씨가 너무 무덥기 때문에 저도 하루하루 그 육묘장 시설에 배추무 갖고 오는데 물을 3번씩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즘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물도 좀 많이 드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